예, 안녕하십니까. 매주 목요일 6시 30분 찾아뵙는 아프리카 TV에서 후원하는 아프리카 병원 닥터 썰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진행을 맡은 40년 만렙의사 이언입니다. 네, 저도 진행을 맡은 20년 절반 랩 이진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길병원의 김광택입니다. 오늘 길병원에서 두 분이나 오셨네요. 내가 사회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김광택 교수님은 서울대학교를 졸업하시고 서울대학교에서 트레이닝 받으시고 석박사도 서울대학에서 하시고 아주 순혈이네요. 네. 그다음에 학회 활동도 아주 다양하게 하시면서 지금 아주 떠오르는 영건입니다. 비뇨기과학회. 네, 비뇨기 종양학회 상임이사시고 비뇨기 요로 생식기 감염학회 상임이사시고 또 비뇨 내시경학회 또 이사시고 하여간 내시경 로봇학회. 로봇학회. 예, 예, 이사시고. 중요한 거는 다 하고 계세요. 중요한 거는 이사로 다 하시네요. 네, 예. 그래서 오늘 주제는 뭐죠? 우리 제가 이거죠? 네. 아니 어쩜이래. 네. 수돗물이군요. 네. 네, 수돗물이 이게 하나는 콸콸콸 절절절절 나오고. 나오는데 하나는 찔끔찔끔 나오네요. 그렇죠. 이야. 요 어떻게 이런 사진을 딱 네. 구해가지고 이게 남자들이 했던 이 마음을 바로 그대로 나타내요. 뭐 남자분만이 아니고 여자분들도 아, 이게 여자분들도? 똑같은 문제가 있어서 여자분들도 찔끔찔끔. 그렇습니까? 생각보다 많습니다. 오, 예, 대박. 그래서 예. 한번 야. 오늘 이 문제를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잘 될 거야님. 아이고 여자분도 비뇨기과 가나? 아유 물론 가죠. 예. 매우 많이 오십니다. 매우 많이 옵니다. 네네네. 그럼요. 예. 제 환자의 한 60% 정도가 여자분입니다. 맞습니다. 사실. 우리 잘 될 거야님 이거 네. 중요한데 비뇨기과가 아니라 올해부터 비뇨의학과, 작년부터 예, 비뇨의학과로 예, 바뀌었습니다. 네. 기가 좀 별로 안 좋은가 그렇죠. 보죠. 네, 약간 이제 의학적으로. 이 인식이 남자들만 약간 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인식해서. 기가 중요한 게 의학적으로 그죠. 그렇죠. 기가 아니고 네. 의학입니다. 네. 비뇨기 비뇨의학과. 비뇨의학과. 예. 네. 야, 그러면 오늘 네. 주제 비뇨장애. 배뇨장애. 저기 얘기부터 저 풀어볼까요? 질문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네. 여자분도 비뇨기과 가냐고 그러시는데 네. 굉장히 많이 오시고 예를 들어서 방광염, 예. 요실금, 그다음에 여자분들도 배뇨장애랑 요로결석 이게 많이 있거든요. 이건 네. 남자 여자 네. 상관없이 생길 수 있는 통계학적으로 거니까. 보면 한 50%는 산부인과로 가시고 네. 50%는 비뇨의학과로 가는데 실제로는 비뇨의학과로 가는 게 그렇죠. 사실은 맞는데 이제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소변에 관련된 거는 일단 비뇨학과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네. 우리 김광택 많이 좀 알려주십시오. 네. 김광택 교수님은 60% 이상이 여자분이랍니다. 환자 네, 중에. 아, 네.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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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 비뇨기 문제 전문가십니다. 여자와 남자를 다 잘 봅니다. 배뇨라는 걸 먼저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배뇨. 예? 자, 예. 배뇨라 하면은 우리가 말 그대로 소변을 배출하는 거죠. 요를 배출하는 게 되겠고요. 예. 네. 근데 이제 단순히 배출뿐만 아니라 소변을 저장하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배뇨라는 건 크게 소변을 저장하는 저장기가 있고 배출하는 배출기가 있는데 네네. 그 저장이든 배출이든 그 둘 중에 문제가 생기면 이제 배뇨장애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야, 너무 어렵습니다 단어가. 아, 사실 그런가요? 앞으로 네. 좀 쉽게 그죠. 요 배, 네. 오줌 찔끔증, 팔팔증 뭐 이렇게 좀 쉽게 좀 언어를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소변을 못 보는 건 굉장히 좀 당혹스럽기도 하고 고통스러운 일이 될 수도 그렇죠. 있는데 예. 네. 어떨 때 소변 못 봐요? 너무 좋은 질문이신데 예. 이제 사실 저희가 뭐 별거 있습니까? 건강한 게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잘 먹고 네. 잘 자고 예. 잘 잘 싸는 싸고. 딱 세 가지인데 그 세 가지 되면 무조건 건강하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잘 싸는 것도 이제 큰 거를 잘 싸냐 작은 작은 걸 걸 둘 다 잘 싸야 되는데 네. 그다음에 이제 작은 거를 잘 싸는 게 중요한데 큰 걸 못 사면 변비가 되고 그렇죠. 작은 걸 못 사면 배뇨장애인가요? 그렇죠, 맞습니다. 아, 근데 이제 큰 거를 못 사는 건 뭐 직접적으로는 비뇨학과는 아닌데 네네. 이게 큰 거를 못 사는 분은 작은 거를 못 살 가능성도 꽤 있습니다. 이제 아, 신경학적으로 그렇습니까? 같이 예. 같은 신경이 예. 배변과 배뇨를 예. 연결을 시켜주기 때문에 네네. 두 개가 같이 고장 나는 경우도 꽤 많고요. 네. 그래서 하나가 좋아지면 하나도 같이 따라서 좋아지는 음. 경우가 많고 그래서
이제 비뇨학과 교수들이 배 변에도 관심이 있죠. 예. 우리 네. 정범풀 FC님 90도로 아유, 인사. 우리도 90도로 아, 인사할까요? 네, 네, 반갑습니다. 아, 네. 잘 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갑자기 네. 잠이 확 깨네. 90도로 가셨어요. 네네. 자, 그래서 아까 질문하신 게 뭐였죠? 배뇨가 이제 배뇨장애가 배뇨장애가 어떤 무엇이냐? 때문이냐? 아, 어떤 예. 때문이냐? 우리 이현 선생님도 잘 하실 텐데 굳이 물어보신 네. 이유가 뭡니까? 우리 그러니까요. 경험이 없으신가요? 네,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제가, 아무래도 예. 나이가 그죠? 굉장히 큰 중요하죠. 중요한 맞습니다. 요소가 될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뭐 결국은 소변을 잘 보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방광이라는 게 잘 소변을 이렇게 저장할 때 야들야들하게 잘 늘어났다가 마렵다 하면은 방광이 순간적으로 쫙 수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방광의 이제 기능이 떨어져 있을 때 이게 방광이라는 건 굉장히 요물이거든요. 네. 찰 때는 한정없이 이렇게 압력이 늘어나지 않은 상태로 야들야들하게 늘어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볼 때는 순간적으로 수축을 해줘야 되는 어. 우리 몸에 어떤 장기도 이게 흉내내기 힘든 장기인 거죠. 이게. 아, 그래서 네네. 방광이 이제 기능이 떨어져서 그런 경우가 있고 첫 네네. 번째가 또 하나는 나가는 배출구. 배출구. 아. 네. 배출구의 문제인 경우가 있죠. 아니 남자들은 딱 느낌이 옵니다. 네. 바로 전립선 네. 문제가 역시. 있으면 네. 배출이 문제가 되는데 그렇죠. 아니 여자는 뭐 아무 문제 없을 텐데 그 있습니까 여자들도 진짜로? 의외로 여자들도 이 요도가 좀 좁아져 있는 분들이 있다든지 아, 또 하나는 네네. 방광이 짜주면 이 배출구 괄약근이 촥 열려줘야 되는데 네네. 이게 협업이 잘 안 되는 거죠. 대박. 방광이 진짜요? 짜줬는데 열리질 안 않는 열리지 거죠. 않아요. 수문이 열리지가 않고 어머 다 그런 장애도 있고. 아 그건 남녀들 같은 다 그런 생길 수 병이 있는 있습니까? 거죠. 예, 예. 야, 아유, 그럼 문제가 많네요. 자국이 네. 푹 오겠는데. 네. 아니 그 사실 아까 나이의 팩트인데 이게 젊은 사람들도 좀 있습니까? 배뇨장애 환자요. 배뇨장애요. 굉장히 애들도 많죠. 굉장히 있어요. 많습니까? 네. 어린이도 있어요. 어린이는 어린이도 오줌 있고. 싸는 싸게 뭐 그런 얘기 말씀하신 것 같고 그거 말고 조절한데. 얘기하자면 또 너무 아 긴데 너무 긴가요? 네네. 그게 또 레이지 블래더 신드롬이라고 어린이들은 이 네네. 방광이 게을러져서 네네. 이 차도 한정없이 늘어나 버리는 거죠. 아 그렇게 이제 한정없이 늘어나 보면 이 방광의 근육들이 이제 늘어나 버리니까 너무 우리가 네. 팬티 고무줄 네네. 고무줄을 적당히 늘렸다가 놓으면은 다시 팽 돌아가는데 네네. 너무 고무줄을 세게 당기면 네네. 끊어지거나 아. 탄성을 잃어버리죠. 네. 방광이 약간 그렇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적절하게 탄성이 또 유지가 돼줘야 되는데 너무 이제 소변이 많이 자꾸 늘어나 버릇하면 많이 차서 그러면 이제 방광 기능이 확 상실이 되고 그런 경우가 아니 있는 근데 거죠. 어떤 사람은 건강히 잘 지내고 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나 같은 사람은 네. 근데 이 현생 같은 사람은 왜 문제가 생기고 막 노출 문제 그 이유가 뭐 원인이 뭡니까 대체 뭐 유전자지 나이가 첫 번째죠. 나이가. 아니 40년 많이 이해가 안 하다 되네. 보니까. 왜 자꾸 존경하는 이현경 님 아니 야 정말 아니 뭐 제 소변 보는 거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기자님 소변 보는 거 직접 봐야 되겠네. 네네 그렇지. 뭐 소위 말해서 오줌빨이 얼마나 센지 한번 그렇죠. 봐야 되겠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여튼 참 이게 그죠? 이 평소에 생활 습관과 관련이 있나요 혹시? 생활 습관이요. 네. 뭐 아무래도 아까 말했듯이 이게 일단 뭐 개론이니까 처음에 좀 말씀을 드리면 네네. 생활 습관에서 이제 육식 이런 걸 좀 많이 하고 그러면 네. 전립선이 남자 같은 경우는 비대증이 좀 빨리 심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아까 말했듯이 이 배출구가 빨리 막히는 거죠. 네. 비대증이 심해지고 그러면서 네네. 이제 좀 소변을 잘 못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저장을 하려면 방광이 아까 말했지만 얌전한 상태에서 이렇게 쭉 저장이 될 때는 방광은 계속 이게 쉽게 이완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카페인 같은 거를 먹으면 방광이 예민해지는 거죠. 그래서 저장이 되는 상태에서 예민해져 가지고 이게 움찔움찔 거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 소변을 굉장히 자주 마렵게 되고 그다음에 심하면은 요실금이 살짝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야, 카페인이 아주 안 갑자기 좋은데 카페인 얘기하니까 네, 어느 정도까지 괜찮고 어느 정도 마시면 전에 먹는 게 있나요? 건강상의 카페인 용량은 커피 하루에 2잔은 건강하게 먹을 수 있다. 어떤 분은 5잔까지 5잔까지 좀 피해야 될 것 네. 같은데, 그죠? 5잔, 10잔 이렇게 먹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네. 커피랑 물을 굉장히 많이 드시면서 네. 나 소변이 너무 자주 마려워. 커피요? 커피, 커피. 커피. 네, 네, 커피.
그래서 그러면서 네. 뭐 저기 소변 자주 마렵다고 하는 분들은 당장 커피만 줄이고 아. 그러면 바로 좋아지거든요. 커피만 줄여도 커피만 줄여서 예. 야. 예. 남자가 비뇨기과 여자는 산부인과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이고 네. 이거 진짜 큰일 났네요. 오늘 이걸 좀 이것만 이것만 걸 제대로 다 알려도 그렇죠. 큰 예. 도움이 될것 강의 같습니다. 미사로서 역할을 톡톡히 네. 하시는 이거 겁니다. 진짜 심각합니다. 우리 네, 온 국민들이 다 그래 알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라이크 들어온 데이님 사람들 반갑습니다. 예. 들어온 사람들마다 다 예, 그런 다 그 얘기를 얘기하네요. 하네요. 산부인과는 남자는 여자들이 가는 노래 거. 가사가 틀려요. 비뇨기과. 남자는 비뇨기과, 비뇨기과. 여자는 산부인과. 아니 예. 여자는 소변 안 봅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뭐 산부인과 선생님들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네네. 이 배뇨, 그다음에 요로 감염, 예. 소변 관련된 건 비뇨기과가 좀 더 비뇨학과가 전문과고 네네. 실제로 이제 산부인과에서도 아무래도 비뇨학과보다 산부인과가 문턱이 낮으니까 예, 여자분들이 이제 산부인과 갔다가 그렇죠. 예. 뭐 좀 잘 치료가 안 되거나 결국은 또 비뇨 역할로 결국은 비뇨학과로 보내주는 거죠. 야, 벌써 세 번째 반복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게 뿌리가 깊어요. 네네. 그 의식이. 정말 예, 큰일 났네요. 예. 저랑 오해야 진실은 한 번 더 풀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진도 나가시죠. 예. 사실 뭐 오늘 준비한 거는 네. 배뇨장애와 요로결석인데 네. 일단은 배뇨장애라도 확실히 좀 파헤치는 게 목적이고요. 네네네. 그 방금 배뇨장애라는 거는 어떤 걸 말씀드렸고 네. 그다음에 네. 이제 전립선 비대증 또 우리가 여자분들이 또 많이 오는 과민성 방광. 네. 예. 무슨 사진을 무슨 사진을 어떤 무슨 사람 사진을 원하세요? 참. 아 여성분이 남성에 대해서 무슨 사진을 원하세요 대체? 아까 그림은 있었는데 네. 기대하는 사진들이 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나올 수도 있어요. 네. 네. 자 대박을 터뜨려 볼까요? 네. 네. 배뇨장애질환은 뭐 예. 여기 아. 다 나오죠. 남자 여자 다. 네. 그래서 네네. 소변과 관련된 문제들은 다 네. 아니 비뇨기과에서 여자 사진은 왠지 좀 섹시해 보이고 남자는 좀 불쌍해 보입니다. 네. 이게 참 네. 네. 이 문제가 생기면요 생활이 참 맞아요. 힘들어져요. 그게 문제더라고요. 삶의 질을 굉장히 많이 떨어뜨려요. 예, 어디 여행 갈 때도 고민하게 되고요. 멀리 예. 여행 가는 게 일단 힘들어지고 네. 또 차를 타거나 비행기를 탈 때도 네. 기차를 탈 때도 항상 화장실 옆에 앉아야 돼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어디 식당을 가도 화장실 먼저 찾고 네. 영화 한 편을 끝까지 못 보고 이런 네. 분들이 굉장히 많죠. 예, 영화 한 편 정말 제대로 예. 못 아, 보더라고요. 젊은 사람도 그러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아 예. 30분에 한 번, 1시간에 한 번 네. 소변을 봐야만 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어. 아, 야 정말 그거. 심각하구나. 네. 네. 잘 될 거야니 끝까지 잘 보신다고 그랬는데 잘 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작년 말에 고속도로 운전하다가 네. 중앙분리대에서 소변 보는 사람 봤어요. 네. 얼마나 급하셨으면. 아 그 사진 좀 올리죠. 대박인데. 사진은 안 찍고 그냥 보기만 아, 했습니다. 그 그냥 유튜브에서 그런 일들이 봤는데. 생기니까 이게 네. 아주 생활이 힘들다고요, 솔직히. 맞습니다. 정말 삶의 질을 많이 네. 떨어뜨리는 거죠. 네네. 예. 창피해서 모임도 못 나간다고 그러세요, 재환자들은. 맞아요. 네. 자 그러면 또 진도 나가시죠. 네. 네. 뭐 여기 또 신경외과 교수님 선생님 네. 계시니까 또 그런 뭐 얘기를 하면 또 이 파킨슨이나 네. 알츠하이머나 음. 그다음에 이제 뇌졸중 네. 이런 걸렸던 분들은 이 뇌에 이런 그 배뇨를 억제해주는 그런 부분이 이제 좀 문제가 생기면서 훨씬 또 소변을 자주 보는 문제가 생기죠. 아 진짜요? 네. 그럼 이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예, 이제 파킨슨 있을 때 상당히 그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심하는 심각하죠. 예. 그래서 기저귀를 결국 차게 되는 거죠. 아 성인용 기저귀. 예, 예, 예. 아 세상에. 야. 기저귀도 뭐 이렇게 선택 팁이 있나요? 사실은 그거까지는 뭐 근데 결국은 이 여자분들은 결국 양 예. 얼마나 소변이 새는 거의 양에 따라서 네. 정말 소변이 너무 많이 새면 정말로 제대로 타는 디펜드 이런 큰 기저귀를 차야 될 거고요. 예, 성인용 나와 있죠. 성인용으로 예, 나와 있는 예. 기저귀 그다음에 이제 근데 살짝만 찔끔만 지리는 정도면 네. 그냥 패드를 붙이는 정도 그렇게 패드를 하시고 하시면 그냥 약간 맨- 생리대 맨- 그렇죠. 같은 걸 네. 예. 그렇게 하고 남자분들은 뭐 이제 그 고추 끝에 휴지를 이렇게 돌돌 말아가지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아이고 그 진짜요? 팁이네. 진짜로요. 비용이 좀 들게 비용이 저렴하게. 좀 저렴하게 들겠습니다. 네. 네네. 간혹 야. 이제 제가 그 신체 검진해야 돼서 바지락을 속옷 내리라고 그러면은 네. 고추 끝에 이렇게 휴지를 이렇게 아, 또 네모나게 예쁘게 접어서 대갖고 이렇게 다니시는 아, 분들도 있고. 네. 네. 예.
이번에 국회에서 필리버스터 할 때 참 네. 고생하신 분 많았을 것 그랬을 것 같아요. 같습니다. 국회의원님들. 실제로 기저귀를 차고 네. 오는 분도 제가 있다고 들었던 아, 것 같은데. 그래요? 예. 아, 대박. 국회의원분 중에 네. 어. 저기 야. 잘 될 거야님께서 소변을 못 봐서 뚫어주는 수술도 하나요라고 하셨는데 이게 소위 말해서 그거 아니에요? 저 뭐죠? 저 그 관 집어넣는 거죠? 소변줄이요? 소변줄. 예, 예. 그러니까 예. 소변을 못 봐서 응급실에 오는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생각보다 네네. 그 어. 급성 그럼 요폐라고 요폐. 그러는데 예. 네네. 요가 그거는 폐- 왜 생긴 거예요? 그것도 아까 똑같습니다. 방광이 짜주는 힘이 떨어졌든지 네. 아니면 나가는 길이 뭔가 막혔든지, 막혔든지. 예, 예. 아. 이둘 중에 하나인 거죠. 아, 그럼 겨울철에 어떻게? 많던데 그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무래도 요즘 이제 많아요. 그렇죠. 예. 겨울철은 우리 운동을 해도 좀 날씨가 적당히 풀려 있는 상태고 여름엔 몸도 빨리 풀리는데 이제 겨울은 예. 몸도 늦게 풀리잖아요. 예. 네네. 똑같습니다. 우리가 겨울에는 온도가 낮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런 골반 근육이나 이런 데가 다 긴장도가 올라가고 좀 굳어 있으니까 아무래도 겨울철에 좀 네네. 소변을 잘 못 보는 분들이 많고 음. 예민해지고 어. 그다음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여름에는 땀으로 이제 그 음. 수분이 배출이 되는데 네. 겨울에는 아, 섭취한 네. 수분이 다 소변으로 소변으로. 대부분 와, 나가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또. 겨울에 이제 소변 횟수랑 양이 많아지는 거죠. 야. 네. 오, 근데 대박이네요. 또 배출이 그런 안 문제가 되거나 짜주질 네. 못하면 그렇죠. 또 하나는 겨울에 이제 감기가 많이 걸리는데 감기약 성분 중에 이제 항히스타민제나 이 콧물 안 나게 하는 뭐 슈도에페드린 이렇게 혈관 아. 수축제 네. 아. 이런 것들이 다 항히스타민제는 방광 기능을 떨어뜨리고 네네. 그 혈관 수축제 이렇게 콧물 안 나게 하는 것들은 근육을 요도를 쪼아주고. 예, 수축시키고. 이렇게 수축시켜주고 이야, 그러면 그래서 완전히 예. 극과 그게 더 악화되게. 그렇죠. 그래서 감기약을 세게 먹는 분들이 응급실을 우와. 많이 오십니다. 양수겹다이네. 예. 예. 야, 감기약 먹을 때 한번 이런 것도 고민해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질환이 있으면. 맞습니다. 역시 센스가 있으신데 네. 배뇨 장애가 아. 있는 분들은 꼭 약을 처방 받을 때 내가 네네. 배뇨 장애가 있다 감기약 처방 받을 때 네네. 얘기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어려울 거 와. 하나도 없고요. 겨울철에 특히 갑자기 소변을 못 봐서 방광이 터질 것 같아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죠. 이 철에. 야, 그럼 방광 네. 터지기 전에 뭐 그러면- 해야 되나요? 응급실에서. 그러면 이제 소변줄을 넣어줘요. 소변줄 네. 넣어. 그래서 방광 꼬추로 예. 샤샤샤샤 예. 해가지고 그건 아무래도 어. 비뇨기과 전문의들이 훨씬 잘 넣습니다. 아니, 인턴이 잘 넣죠. 아닙니다. 아, 요즘 인턴이 그런 거 못하니까. 인턴은 초반 인턴에 잘못 걸리면 좀 힘드시고요. 네. 조금 몇 네. 개월 지난 인턴들은 대부분 잘 넣는데 인턴생들이 네네. 아무래도 이제 비뇨기과 전문의들이 아. 팁이 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아. 네. 네네. 아프겠다고 하는데 무지하게 아프죠. 예. 네. 제가 동료 비뇨기과 의사들 넣어본 적이 있거든요. 야, 그거는 좀 마취가 안 되나요? 그래서 사전에? 요즘은 이제 마취 젤리, 마취 젤리. 요도에다가 마취 젤리를 아. 슈팅을 하고 네네. 주입을 하고 넣으면 훨씬 부드럽죠. 야. 음. 옛날에 안 하고 요즘 그런 거 합니까? 옛날에 좀 많이 했어야 되네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리도카인 젤리랑 셀라인 이렇게 생리식염수랑 섞어가지고 저희가 자가 조제해가지고 넣고 그랬거든요. 아. 근데 요즘에 이제 완제품으로 이게 프리필드 시린지라고 이제 미리 이제 시린지로 나와서 그거를 맞았네. 주입하고 하면 예. 훨씬 훨씬 덜하고 예. 실제로 응급실에서 저한테 막 소변줄 안 들어가요. 음. 교수님 와주세요. 이럴 때 그거 한번 쭉 쏜 다음에 넣어보세요 하면은 잘 들어갔습니다라고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왠지 응급실에서는 왠지 뭔가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이고 막 이렇게 막 터질 것 같으면 네. 바로 그냥 주사기로 그냥 팍 찔러 팍 빼는 그런 건 없습니까? 있죠. 있습니까? 봐요. 그런 거 있다잖아요. 있습니다. 이게 진짜 왜냐면은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많죠. 그래서 이제 어. 이게 아랫배 바로 밑에 방광이 있거든요. 네. 근데 진짜 방광이 제일 진짜 많이 왠지 이렇게 2리터. 2리터요? 2리터. 2000cc. 우와, 그 가능한가요? 그러면 진짜 방광이 정말 터지기 일보 터지- 직전이고 실제로 터져서 오는 경우도 있어요. 우와. 터지면 아주 위험합니까? 위험합니다. 그건 지금 안주 수술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짜로, 예, 실제로. 예, 예. 그 터지기 직전에 급하다면 바로 그냥 찌릅니까? 진짜로? 소변줄이 안 들어가면 안 들어가면. 본인 그 야. 배출이 되는 통로로 소변줄이 사사삭 안 들어가면 네. 어쩔 수 없이 방광에다가 다이렉트로 네. 구멍을 뚫는 거죠. 아, 방광에다가요? 예. 그 어디 부위요? 배꼽 밑에. 배꼽 밑에? 예, 예. 우와. 이 치골 상부랑 그래서 이제 저희가 우와. 아예 방광의 기능이 이제 없어져 버린 분들은 네. 결국은 배출이 안 되면 소변줄을 평생 갖고 지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꼬추로 계속 갖고 있으면 이게 이게 아예 그게
협착이라 그러죠. 네. 좁아져 버리죠. 그렇죠. 네. 아.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 염증이 생기거나 협착이 생기는 오래 유지 합병증이 못하잖아요. 심하니까 네. 그래서 이 아래 방광에다가 다이렉트로 이렇게 구멍을 뚫어주면 그거는 음. 이제 협착이나 이런 게 오고 음. 염증 가능성이 낮고 음. 보통 소변줄을 2주에 한 번 우리가 교체하라고 그러는데 방광에다가 이게 방광에 구멍을 내주면 그거는 한 달에 한 번만 교체를 해도 되죠. 야, 그러니까 뚫어준 수술을 하네요, 그죠? 잘 될 거야. 야, 잘 될 거야. 병원에 계신 분 같아. 어? 그러니까 소변을 못 봐서 이제 뚫어주는 수술도 하는 게 말했듯이 방광에 다이렉트로 뚫어주기도 하지만 이제 아까 전립선 비대증 이런 막힌데 네네. 요도가 협착이 있거나 비대증으로 나가는 길이 좁아져 있을 때는 거기로 수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응급 상황이죠. 예, 그렇죠. 그렇게 되면 예. 환자분들은 급히 이제 병원에 응급실로 그렇죠. 가셔야 되고 오지 말라고 예. 해도 오시죠 사실은. 예. 소변이 안 나오는데. 네. 예. 우리가 전립선을 너무 또 강조해버리면 이게 또 비뇨의학과는 또 남자들이 가는 이렇게 또 얘기를 할 것 같아서 걱정이네요. 네네. 여자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여자분들이 또 이제 소변을 못 봐서 응급실에 오는 경우는 네네. 아까 말했듯이 감기약도 있지만 의외로 술을 많이 먹고 술을 많이 먹어요. 예, 남자도 완전히- 술을 많이 먹는데 왜 네, 여자들만 그런가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오는 경우는 음. 전립선이 없으니까 근데 이게 방광 기능이 순간적으로 너무 과음을 하면은 이게 확 떨어져가지고 배출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잘 기억을 거의 필름이 끊기는 그럴 때 응급실로 와서 소변 못 푼다고 와서 하면은 그때 또 막 1리터 이렇게 나오고 그럼 방광이 아까도 말했듯이 너무 확 늘어나 버리니까 방광을 좀 쉬게 해줘야 되거든요. 소변줄을 뭐 한 3일에서 길게는 일주일 정도 이렇게 다시 탄성을 회복하게. 예, 그 계속 소변줄을 달아야 되나요? 그렇죠. 계속 탄성을 헐.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죠. 나이대가 젊은 네. 사람이 많나요? 나이든 보통 이런 일은 아무래도 뭐 40대 이상, 50대 이상 아. 이렇게 되고 20대, 30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죠. 드물. 예, 예, 네, 예. 알겠습니다. 터지면 어떻게 해요? 방광 터지면요. 방광 터지면 수술해줘야죠. 다시 꼬매줍니까? 그, 예, 야, 꾸미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방광이 묘한 장기인 게 이 방광은 일부는 복강내하고 연결이 돼 있고요. 복막이 덮여 있고 일부는 복막 외, 일부는 복막 내. 얘로 연결돼 있어서 터지는 부위가 어디냐 따라서. 복막 내로 터지면 골치 응급수술을 해줘야 됩니다. 골치. 네. 왜냐면 배 안은 압력이 완전히. 낮으니까 한정없이 소변이 배 안으로 새면 네. 요독증이 걸리는 거고요. 네네. 근데 이제 그 복막 바깥으로, 그러니까 이제 골반 쪽으로 새는 경우는 기다리면 방광은 다 붙습니다. 워낙 탄력 덩어리니까 아, 아무 네. 수술 네. 안 해도 수술 안 해도 수술 안 신기하네. 해도 예, 네네. 예, 신기하죠. 어떻게 오줌은 깨끗합니까? 요독증이랬는데 오줌은 원래 감염이 없는.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요독증이 이제 세균 얘기가 아니고 네네. 우리 소변이라는 거는 우리 몸의 노폐물을 네네. 예, 질소화물이나 이런 노폐물들을 담는 거니까 그 노폐물들이 자꾸 배 안으로 배출이 되면 이게 복막에서 흡수가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요독증이 걸려서 뭐 이제 그 우리 마치 신장 투석하는 사람 같은 그런 증상이 생기는 거죠. 오줌은 마셔도 됩니까? 마셔도 됩니다. 예, 뭐 마셔도 돼요? 어느 정도는 마셔도 되죠. 뭐 좀 사실 예전에 뭐 이제 건강을 위해서 자기 오줌 마시라고 이렇게 예. 일본 관련된 서적이 있어서 뭐 간혹, 갑자기 기억이 간혹 영화에 보면 네. 네. 사막에서 사막에서요. 네. 자기 오줌을 마시는 장면도 있고 한데 예. 너무 딴 데로 샜나요? 네. 네. 아이들도 소변 자주 마렵다 그러고 칭얼대고 또 싸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애들은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애들은 이제 그 방광과 방광을 제어하는 이 뇌가 아직 미성숙했으니까 그래서 그리고 방광 용적도 애들은 작거든요. 참고로 이제 보통 한 15세 미만 애들의 방광 용적 계산하는 법을 알려드리면 나이 더하기 2 곱하기 20 정도 하면 되거든요. 아셨죠 여러분? 아유 복잡해요. 그러니까 5살이면 더하기 7 네. 곱하기 20 하면 140. 네. 아 140. 5살이면 140까지는 얘가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고 10살이면 140ml. 140ml, 140cc. 네. 그죠. 그래서 뭐 애들이 이제 아무래도 그렇게 성인은 500, 600까지 저장할 수 있는데 애들은 이게 100, 200밖에 안 되고 하니까는 아무래도 좀 자주 볼 수도 있고 참다 보면은 이제 지리고 그렇게 되는 거죠. 아니 그 초등학교 고학년인데도 오줌 싸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뇌의 미성수 아니면 그런 건가요? 뇌와 방광의 미성숙으로 이제 여전히 이 야뇨증도 이제 꽤 심각한데 네네. 참고로 저는 소화비뇨기과 전문의가 아니라서 네네. 이렇게 빗겨 나가시네요. 너무 이렇게 야뇨증이 사실 굉장히 치료하기가 만만치가 야뇨증도 않습니다. 비뇨기과에서 보나요? 정신과에서 보는 거 아닙니까? 소화증. 아니면 소화 야뇨증은 비뇨기과에서 보는 겁니다. 야 그렇구나. 소화 비뇨기과 명의분들이 많이 있어서 비뇨기과가 많이 보는군요. 그럼요. 사람들 잘못 알고 있네. 그래서 잘 모르는 반성하시네. 거예요. 그걸 제대로 홍보를 안 해서. 그러니까 맞습니다. 네. 팩트를 짚어주시네. 팩트를 하신. 비뇨기과 비뇨의학과요. 비뇨의학과 저도 근데 아직 입이 안 붙어가지고 이게 안 붙네 잘. 이제 자. 아까 전립선 얘기하다가 네. 전립선 그렇죠. 얘기는 결국 해야 되겠네요. 예.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네요. 전립선을 간단히 좀 짚고 넘어가면 네네.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헐. 사진 나왔어요. 예. 사진 나왔네요. 우리 자, 아까 아까도 나왔습니다. 네 엘로 기자가 네, 그래서 나왔네요. 이게 네. 보면은 신장이 있고 네네. 신장 이렇게 이거 화살표가 안 보입니다. 화살표가 안 보이나요? 네 이렇게 안 화살표. 보이시는구나. 네네. 어디를 해도 안 보이는군요. 네네. 예. 그리고 제일 그 좌측에 예. 신장이 있고 네. 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도 안 보이나요? 안 보이는구나. 네, 안 보입니다. 네. 아쉽지만 말로 다 네, 설명해 그러시죠 주십시오. 뭐. 네네. 예. 아무튼 우리 소변이라는 거는 네. 이제 신장에서 여러분들 신장이 무슨 일 하시는지 다 아시죠? 콩팥입니다. 그렇죠, 콩팥. 예. 참고로 또 왜 콩팥인지 아십니까? 강낭콩처럼 생겼잖아요. 모양이. 역시 의학 전문 기자님은 다르시네요. 예. 저도 인턴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긴 모양은 심장님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예. 콩팥은 모양은 콩인데 색깔은 팥이 팥색깔이다 해서 콩팥이거든요. 네네네. 예, 그래서 신장은 이제 피를 걸러서 소변으로 노폐물을 배출을 해주는데 네. 그 배출되는 통로가 이제 요관이라고 요가 내려가는 관이죠. 네. 그 관 파이프라인을 따라서 쭉 소변이 내려와서 방광, 오줌보에 모인 소변이 이제 요도로 나가는 거죠. 예. 남자는 한 대략 30cm 되는 요도가 되고요. 맞아요. 네. 여자는 한 4, 5cm 네. 정도 되는 요도로 나가니까 예. 아무래도 나가는 배출로가 길면 길수록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높고 그렇죠. 예. 압력도 많이 걸리고 우리 음. 뭐 저기 고등학교 때 배웠던 뭐 라플라스인가요? 아무튼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 통로가 네. 길면은 아무래도 압력이 많이 걸리고 예. 요속이 저하되고 그래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해부학적으로 남자랑 여자는 요도가 길고 25에서 30cm, 여자는 짧으면 3에서 한 5cm. 이러니까 오줌빨이 여자가 기본적으로 셀 수밖에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같은 방광 힘이라고 따지면. 네네. 그런가요? 네네. 그런가요? 네. 오줌빨이 대포는 짧으니까 포신이 길어야 멀리 나가고 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폭은 다르군요. 다릅니다. 예. 그거는 제가 설명을 군사 TV가 아니라서. 예. 그래서 저희가 그 진료 볼 때 저희가 중요하는 게 요속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요속을. 비뇨기과. 예. 근데 여자들은 제 요속이 그 Qmax라고 하는데 이제 그게 분당 이 나가는 밀리리터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와 그렇군요. 잘 어느 나가는 정도? 사람들은 이게 그 분당 나가는 거는 거의 뭐 분당 200, 300, 400, 500도 나가죠. 근데 이제 와. 이게 이제 엄밀하면 단위가 미리세칸 퍼 저 단위는 이따가 그래프 보고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는 그 여자에 비해서 한 어느 정도 속도인가요? 아니 보통은 방광 힘이 정상이면 이 요도가 막혀 있지만 않으면 남자들도 뭐 속도가 괜찮게 나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또 질문이 여자 비뇨기과 의사가 있냐고 나왔는데 있죠. 요즘 많이 지원해요. 제 대학 동기도 있었는데요. 네. 네, 여기 붙어 있네요. 음. 때 제 대학 동기가 아마 30번째였고 지금은 한 50명 정도 남아 아유, 여자. 많았네요. 예. 와 50명이네. 예. 이게 밀리리터 퍼 세칸. 네. 초당 이제 밀리리터 퍼 세칸으로 해서 이제 이 요속도가 나가는데 이게 이제 보통 한 20만 넘어도 우리가 정상으로 얘기하거든요. 네. 저도 가끔 해봅니다. 그러니까 저게 기계에 오줌을 싸면 오줌에 때리는 그 소파워. 그걸 파워를 가지고 맞습니다. 예. 요속 검사를 하는군요. 그리고 소변이 얼마나 순간적으로 많이 모이는지 그걸로 보는 건데 네네. 이 속도가 지금 여기가 50인데
제 자랑을 하자면 50 넘은 적도 있더라고요. 아. 어디 저 가평 휴게소인가 가면 아, 화장실에 있던데. 저랑 한번 믿을만 얘기합시다. 한가요? 네네네. 저랑 한번 목탕 한번 같이. 가평 휴게소에서 가서 한번 측정해 보시죠. 네. 뭐 이렇게 또 기회가 되시면 한번 측정해 보는 거 재밌을 네. 것 같고요. 네네. 이게 그냥 속된 말로 오줌발. 네. 예, 이게 한 아, 50 진짜 그런 되면은 검사하는 게 있구나. 네, 이게 굉장히 많이 해요. 어. 네, 네. 비용도 뭐 그렇게 오줌발 비싸지 검사. 않고. 아.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근데 병원 가서 오줌발 검사로 왔으면 좀 민망하네. 근데 웬만한 참. 비뇨기과는 다 하죠. 다 비뇨기과. 합니까? 네네네. 네, 네. 알겠습니다. 개원가에서도 거의 다 구비해 놓고 있고 아 저런 거요? 어, 예, 예. 의료보험이 되나요? 보험이 됩니다. 어. 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소변을 얼마나 잘 보는지, 네네. 양은 어떤지, 어. 오줌발은 어떤지 이런 걸 본 다음에 이제 보고 나서 남아 있는 잔뇨를 체크하는 거죠. 야. 그러니까 이제 이 변기 옆에 있는 요 옆에 왼쪽에 있는 초음파 쪽에 방광에 남아 있는 잔뇨를 체크하는 초음파 기계고요. 야, 그럼 저게 한 세트가 돼서 요속 검사에 이제 해서 그렇죠. 나의 오줌발 그렇죠. 전체를 그렇죠. 건강. 그렇죠. 사실 저 요속 및 잔뇨 검사만 잘 그래도. 체크해도 네. 이분의 방광과 요도 상태가 어떤지를 하나의 꽤 많이 알 수 있죠. 건강의 어. 바로미터가 그렇죠. 되네요. 네네. 아. 네. 그리고 네, 맨날 옛날- 위만 검사를 많이 하지 네. 아래는 잘 검사 안 하거든요. 네, 사실 옛날부터 야. 속설에 예. 오줌발하고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정력과 관계가 있다. 네네. 네. 이런 관계 속설도 있는데 있는데. 있나요? 네. 우리 이현수님 어떠신가요? 아, 그건 너무 이렇게 잘 모르겠네요. 사적인 질문을. 자, 그러니까 우리 네. 아래도 검사를 음. 앞으로 이제 해야 되겠다, 그죠? 우리 그렇죠. 네. 나이 이제 평균 수명이 80 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야, 그러면 진짜 뭐 이거 한 1년에 한 번씩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이제 비뇨 정상이 있을 때 합니까? 이 전립선 비대증이 네. 되게 재밌습니다. 음. 잘 될 거야님 민망하다고 그러셨는데 전혀 민망하지 않고요. 이 네네. 밀폐된 공간에서 그냥 소변 보는 거 똑같이 하면 그 데이터만 저희가 진료실에서 보는 거라서 뭐 제 앞에서 소변 보라고 하는 거 아니니까요. 절대 민망해하지 네. 않으셔도 됩니다. 전혀 민망하지 않습니다. 네네. 예. 네. 프라이버시 완벽하게 지켜드립니다. 잘 될 거야. 그 오줌 잘 될 겁니다. 오줌 잘 네, 진행하시죠. 네. 그래가지고 지금 잠깐만 또 제 질문을 뭘 하셨죠? 방금 네. 병원 아, 가서 오줌발 그럼요. 아, 오줌발 검사. 그게 좀 조금 이제 있어 예. 보이게 말씀하신 요속도 검사. 요속도 검사. 검사. 요속도 검사. 요속 검사. 요속 뭐, 검사. 요속 검사 좀 할 수 네. 있을까요? 하면 예. 네. 본인 그래프 이렇게 뭐 보여주고요. 사진도 찍으시려면 찍으실 수 있고 그렇습니다. 네. 아, 네. 뭐 보험도 된다니까요. 뭐 네. 저렴하게. 얼마 안 납니다. 이거 만 얼마만 예. 그 검사 병원 잘 안 할 것 같아요. 얼마 안 하니까. 근데 이제 본인 내는 돈이 10,000원이 좀 안 될 거고요. 병원 수입은 이게 은근히 짭짤한 이런 괜찮아요? 얘기 해도 되나요? 예,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왜냐면은 저거 네. 갖고는 감가상각이 생각보다 별로 없어서 괜찮습니까? 네. 병원 뭐 수입액이 의외로 만 큰 원도 안 도움이 되고 됩니다. 예. 우리 아래 건강도 체크할 수 있고 아주 그렇죠. 괜찮은 것 같아요. 네네. 좋은 팁 고맙습니다. 네네네. 네. 야, 소변도 여러 가지 검사가 있는데 예. 비용도 얼마 안 한다니 네네. 참 그 좋은 소식이네요. 아니 이현 선생님 예. 바로 옆에 맨날 보면서 이렇게 검사도 안 하시고 한번 날 잡아서 한번 가봐야 한번 되겠네요. 검사 한번 일단 받아주면. 요속 검사부터. 네네. 그래서 뭐 저기 그 이제 아까 해부학 얘기하다가 넘어갔는데 네. 이게 이제 방광인데 방광 우리 예. 이현 선생님 머리가 잠깐만요. 예. 네, 방광이 이제 이렇게 네. 생각보다 근육질로 이루어져 있고 맞습니다. 예. 방광은 근육 덩어리예요. 예, 사실. 예. 그래서 저 방광이 근육 덩어리인데 이제 소변이 딱 내가 뿜어내야 되겠다 할 때는 저게 수축을 쫙 하면서 저 사이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저게 이제 전립선이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소변은 남자는 전립선 사이로 소변이 나옵니다. 왜 전립선 사이 왜 전립선이 왜 그 중요한 오줌줄 그걸 둘러싸고 있는 건가요? 그게 불만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정액 나오는 길과 공유를 해서 그런 거예요. 아. 그 방광에서 연결된 길은 소변이 나오는 그렇죠. 길이고 예. 저 뒤쪽에 이렇게 또 옆 뭐 하나 사선으로의 있어요. 사선으로 있는 있네. 코 안에서. 그게 이제 예. 정액이 나오는 길입니다. 정액이 나오는 겁니다. 정액과 정자가 합쳐져서 나오는 길이죠, 저게. 그래서 저게 져서 합쳐지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하 저 합쳐지는 합류 지점 밑에는 공유를 하는 거죠. 길을 공유하는 거죠. 그렇죠. 길을 예. 배출하는 길을. 아니 전립선이 역할이 네. 뭡니까? 도대체?
그 요속 높게 하는 방법은 뭐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질문요. 네. 아이고 그냥 그게 그게 근데 요속은 네. 뭐 일단 방광이 건강해야 되고요. 네. 예, 그러니까 방광을 건강하게 하는 법이 뭐냐라고 똑같은데 네. 뭐 일단은 공자님 말씀인데 건강하게 잘 사셔야죠. 예, 좋은 거 잘 드시고 네, 그 자- 저도 아까 잠도 그래서 충분- 궁금한 물어본 거 아니에요. 생활 네. 습관에서 요속을 우리가 오히려 떨어뜨리는 거.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피하면 되는 그렇죠, 거니까. 그렇죠. 그 중에 아까 음. 중요한 것이 아까 카페인 그렇죠. 나도 네, 모르게 또 카페인. 물 엄청 마시는 거. 음. 또 그것도 문제가 되네. 술도 그러니까 이게 술 많이 마시는 거. 이게 또 애매한 게 나도- 요속을 높게 하려면 적당히 또 소변은 차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 대변이나 소변 보고 물탱크에 물을 내리지 않습니까? 변기에. 네. 근데 이제 변기에 물이 뒤에 물탱크에 물이 찰랑찰랑 차 있으면 물을 내리면 쫙 나오는데 아, 또 그런 원리군요. 예, 근데 물이 얼마 안 차 있으면은 물을 나가기 내려도 시원찮네. 찔찔 나가잖아요. 음. 그러니까 방광도 마찬가지예요. 아, 이게 어느 정도는 꽤 차 있어야 돼요. 아 그럼 그러니까 아예 물을 마시지 말라고 한 것도 부담스럽네요. 어느 적당히 물을 마셔야 되는데 예. 많이 마시지 말라.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 이게 그래서 소변을 또 적당히 모았다 봐야 되는 거죠. 우리의 옛 어르신들이 소변을 너무 참으면 병된다 그러는데 그거는 진짜 뭐 500, 600 이렇게 방광이 아까 말했듯이 늘어날 정도로 참는 게 문제고 조금 마렵다고 바로 쪼르르 달려가는 건 또 오히려 방광을 혹사시키는 겁니다. 그럼 어느 정도 봐야 되냐? 보통 우리가 200 이상은 보라고 얘기를 하죠. 한 번에. 한 번에. 예. 200에서 300 정도는 봐줘야지 발동도 잘 걸리고 오줌빨도 세고 방광도 이게 좀 뭐라죠 제대로 배출할 준비가 된 상태에서 소변을 봐주는 거죠. 그럼 소변을 일부러 참는 사람들은 예.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네, 주관적인 거거든요. 네. 내가 되게 많이 참았다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얼마가 차 있는지가 중요한 거고 그래서 비뇨기과에서는 실제로 사람이 한 번에 소변을 얼마나 보고 하루에 몇 번이나 보고 이런 걸 다 체크를 하거든요. 배뇨 기록지로. 네. 그걸 봐야지 이분이 소변량이 적어서 오줌빨이 약하구나. 예. 아니면 너무 쓸데없이 쪼개서 보고 있다. 혹은 너무 많이 참아서 횟수가 적다. 이런 걸 이제 코치를 해주는 거고요. 근데 이제 쪼개서 보고 싶어서 그러는 사람보다는 네네네. 자극이 일찍 오니까 그렇죠. 그자는 네. 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게 이제 약간 병적으로 이제 방광이 점점 예민해지는 건데 네. 그렇지 않고도 아, 나는 소변 참으면 병된다고 그래 이런 것 때문에 유독 우리나라 사람들이 안 참고 보는 경향이 있죠. 적당히 참았다 봐야 됩니다. 그 밤에 있잖아요. 예. 일정한 새벽에 굳이 일나가지고 매번 오줌 누는 이 안요증. 예, 이것도 사실 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이것도 배뇨 질환의 대표적인 질환인데 그렇죠. 그거는 좀 어떻습니까? 이거 예. 원인과 치료가 좀 가능한가요? 이게 아까 조금 구별해야 되는 야뇨라고 하면 엄밀히 말하면 밤에 소변을 지려버리는 게 야뇨가 되고 아, 이제 밤에 자다가 깨서 소변을 보는 건 야간뇨가 되는 야간요. 거죠. 아, 예. 제 야간요군요. 네네네. 아, 죄송합니다. 네. 제가 하도 의대 졸업한 지 오래돼가지고 야간요하고 이게 굉장히 많이 야뇨증 헷갈려요. 저도 말하다가 네. 헷갈려요. 예. 그래서 야간뇨가 오히려 많죠. 오히려 야간요. 많죠. 예, 이것도 산부인과 많이 가죠. 제가 때 여자분들은 가죠. 산부인과. 소변하고 관련되면 여자분들이 자꾸 산부인과 가는데 아, 그래요.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소변 일단 배뇨에 소변. 관련된 거는 비뇨약. 비뇨기과야. 야, 예. 정말 이거 사람들이 헷갈립니다. 음. 어떤 야간요, 예. 요거 상당히 많은데 이것도 원인이 사실 배뇨, 그렇죠. 그 방광과 관련된 그렇죠. 그것도 맞는. 야간뇨도 얘기하면 끝이 없는데요. 끝이 이게 없습니까? 굉장히 복합적인 겁니다. 아, 네. 왜냐하면 우리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때는 누가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깊이 자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결국은 나이가 40대, 50대가 되면서 이 수면의 깊이가 옅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네. 약간의 방광의 자극에도 깨버리는 거죠. 깨버리죠. 어,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수면 장애하고도 연관이 돼 있고요. 네. 뭐 여러 호르몬의 이 변화하고도 연관이 돼 있고 아까 말했듯이 또 카페인 하고도 또 연관이 굉장히 큽니다. 야간뇨가 있는 분들은 일단은 카페인, 커피를 카페인. 오후에 먹으면 안 돼요. 아, 예. 일단 그래서 잠이 네네. 원래 야간뇨는 한 번이라도 깨면 야간뇨거든요. 네네. 정의가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두 번에서 한 번으로 바뀌어서 사실 이 기자님도 한 번씩 저는 새벽 5시면 항상 깨거든요. 예. 예. 그때 원래 제가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아, 그 야간이지만. 그러면은 네. 한 번에 푹
네, 예, 뭐 좀 네. 그렇게 개인적인 얘기는 좀 삼가해 주십시오. 깨는 모양이네. 근데 음. 그 최근에 또 좋은 약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예, 네. 이게 야간료를 줄일 수 있는. 네, 맞습니까? 많죠. 네, 근데 이 생활 습관 교정이 사실은 굉장히 가장 중요하고요. 중요하고, 예. 네, 맞습니다. 저도 이제 40대가 넘어가서부터는 한 번씩 깨더라고요. 아, 네, 네. 근데 한 번 깨는 건 그냥 괜찮은데 이게 두 번 깨면 다음 날 영 희마리가 없죠. 아, 그렇군요. 맥이 풀리죠 사람이. 왜냐면 푹 자지 세상에 못하니까. 비뇨기과 선생님도 그런 질환이 있군요. 그럼요. 본인 질환은 원꺼치고. 거의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하신 비뇨기과 선생님도 전립선 비대증 수술 받으신 분도 있습니다. 아, 진짜요? 네. 예, 예. 야, 그거 재밌다. 네. 그런 분도 한번 모셔야 돼. 예. 네, 그렇군요. 네. 자, 전립선 비대증 이제 하시죠, 뭐 네. 하시던 거. 그래서 야, 치료는 뭐 어차피 이제 그 커지니까 네. 결국은 절제하거나 그죠? 네. 해야 그래서 되겠네. 뭐 저기 약간 이 길을 소변 나가는 길을 네. 열어주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네네. 약으로 열어줄 수도 있고 수술로 열어줄 수도 있는 거죠. 아. 그래서 이제 약이 저 통로를 좀 느슨하게 해주는 그런 약이 있고 전립선을 작아지게 하는 약이 있고 그 두 가지가 대표적인 거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수술로 아예 이제 소변 부는 길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 전기 칼이나 레이저로 저 비대해진 조직들을 없애주는, 그래서 말 그대로 터널 확장술을 아, 그 조직 없애도 괜찮습니까? 괜찮습니다. 부작용 없습니까? 부작용은 정액이 안 나옵니다. 아, 맞다. 저기에서 정액이 만들어지는군요. 네. 정액이 네네. 원래는 사정이 될 때 방광 경부가 딱 닫히면서 정액이 앞으로 발사가 되는데 네네. 전립선 수술을 하면은 그 길을 뻥 뚫어 놓으니까 정액이 방광으로 역행성 사정이 생기는 거죠. 이야. 그러니까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뒤로 뒤로 발사를 빠지는. 속된 말로 백도어가 되는 거죠. 야, 정말 대박이네요. 네. 근데 수술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이론적으로는 정액이 한 방울도 안 나오는 게 맞습니다. 아,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환자분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임신 못 시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수술해요. 아니요, 네. 거꾸로 가니까요. 네. 어. 정액이 안 나오니까. 그러면 이제 그 역시 그 발사하는 속도도 떨어지겠네, 정액이. 안 나오니까 아예 안 나오니까. 아예 안 나오니까 이제 그 양이 줄어든거나 아예 안 나오거나. 우리가 이제 사정하는 느낌은 똑같이 있고 오히려 그러니까 발기력은 좋아졌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정액량은 확 줄어요. 근데 그거가 이제 수술의 가장 큰 합병증, 부작용. 원치 않는 작용이네. 그렇죠. 예. 근데 아까 로봇 수술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로봇 수술하면 좀 그 부작용 좀 덜합니까? 비대증에서 로봇 수술하는 경우는 조금 적고요. 네네. 이제 전립선 암. 음. 이제 비대증은 이 소변이 나오는 통로로 내시경으로 주로 수술을 하고 전립선 암 로봇 수술은 이제 배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저 네. 전립선 전체를 통으로 드러내는 거죠. 아, 네. 그러면 훨씬 큰 확장만 수술이군요. 하는 훨씬 것은 수술이죠. 전립선을 통으로 다 드러내는 건 아니고 아니죠. 예.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네. 잘라내는 거군요. 근데 이제 뭐 네. 그런 약간 정액이 안 나오고 이런 합병증이 좀 겁나시면 그냥 살짝만 넓히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은 결국은 재발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네네네. 네네. 아, 예. 전립선에 결석도 생긴다는 소리가 있던데. 예. 전립선 결석은 이 일반적인 요로결석하고는 조금 다르긴 한데요. 예. 이 요로결석이라는 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아까 말했듯이 신장에서 노폐물이 배출이 되는데 그 노폐물이 찌꺼기들이 뭉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뭉친 돌이 내려오다가 네. 소변 내려가는 그 파이프라인 요관을 탁 막아가지고 이제 생기는 건데 네. 여기 이제 뭐 아까 또 나왔다 그 예. 그림. 깜짝 놀랐네. 이 신장에서 내려오는 네. 파이프라인이 막혀서 이제 아픈 건데 네. 전립선 결석은 엄밀히 말하면 전립선 실질 안에만 이 염증이나 이런 후유증으로 남는 거라서 일반적인 요로 결석하고는 좀 다르고요. 네네. 그냥 평생 갖고 살아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 예. 그거를 굳이 치료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없다. 예. 네네. 전립선염에 후유증으로 생겨서 그냥 전립선 결석이 있으면 환자분이 전립선염을 알았던 적이 있군요. 요 정도 수준인 거지 그거를 적극적으로 굳이 치료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비대증 수술을 하면서 그 안쪽 비대증 조직들을 걷어내다 보면 돌들이 많이 이제
같이 나오는 거죠. 네. 네. 사리가 그래서 생기나요 혹시? 맞습니다. 제가 잘못치네. 손님들이 네, 그 많다는 소리. 맞습니다. 그 손님들이 이게 염증의 결과예요. 염증의 결과니까. 야. 재밌는 얘기 여러분 사리가 그런 겁니다. 염증. 네. 그리고 이제 요로결석도 사실은 사리가 결국 화장을 하면은 나온 우리 몸에 있는 돌들이 살인데 네네. 담석, 쓸개돌도 사리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네. 요로결석에 있는 돌도 될 수 있는 거고. 그 선임만 나오는 게 아니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우리도 나올 수 있네요. 그럼요. 네. 예. 예. 부러워 죽을 뻔했는데 우리도 나올 수 있는 거군요. 신장에도 결석 있는 사람도 봤는데. 네. 그래서 저기 사실은 우리 몸에 돌은 네네. 우리 몸 어디든지 다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이 임파선에도 돌이 같이 박혀 칼슘이거든요. 결국 이게 대부분 네네. 임파선에도 있을 수 있고 장 안에도 있을 수 있고 뭐 간 안에도 있을 수 있고 있는데 이제 보통 문제가 되는 돌들은 담석, 쓸개 쪽에 생기는 돌과 네. 요로 결석 이렇게 이제 크게 요로결석. 두 개가 되죠. 그래서 재밌는 얘기 하나 하면 네네. 돌이 있어서 재미없기만 왔다 해봐. 돌이 있어서 왔는데 네. 담석인데 저한테 오신 경우가 있어요. 담석인데 오, 왔어요? 그래요? 여기가 오. 아프다고 그래서 아. 돌이 있다고 해서 그러니까 그분은 다 똑같은 돌인 줄 아시는 거예요. 아. 제가 그러면 이제 야. 소화기내과나 야, 그래도 그분이 비뇨기과에 대해서 뭔가 신뢰를 가지고 오신 거잖아요. 땅가에 갈 걸 비뇨기과에 왔다는 건 그죠? 예. 머리에 돌이 있으면 신기일거야 돼. 그런 분들을 좀 어떻게 홍보 대사로 좀 만들어가지고 좀 또 어떤 분은 네. 귀가 아프다고 왔어요. 귀가 아프다고. 근데 비뇨기과에 왔어요. 이비인후과랑 비뇨기과랑 헷갈려가지고 그래서 잘못 온 거네. 그래서 철수하고. 번지수를 착각해서 예. 비뇨의학과와 예. 이비인후과는 네. 다른 과다. 글자 하나 같은데 어찌됐건 뭐 헷갈릴 수 있으시죠? 네. 그렇군요. 같은 피자인데. 네. 아. 자 질문을 잘될거야님이 네. 해주셨는데 이거 소변 볼 때 때 마지막 마지막에 떠는 떠는 이유. 자 이게 떠는 게 고추를 떠는 게 아니라 몸을 떠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터는 거 아닙니까 혹시? 이게 약간 소변 다 보고 나면 살살 이렇게 몸이 예. 그렇죠. 네. 심장님이 어떻게 다방 그냥 네. 이게 왜냐하면 우리 몸에 열기가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체온이 낮아지니까 몸을 떨어가지고 체온을 올려주는 그 반응사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야, 몸을 심장님 이렇게 대단하십니다. 심장님 네. 짱이십니다. 네. 심장님 병원에 계신 것 같아. 네. 전에도 막 이렇게 어려운 걸 다 어려운 알고 거 계시고. 네? 예. 정체가 뭘까 진짜. 네. 심장님 정체가 뭐예요? 우리 함부로 얘기를 못 하겠어. 네. 부담스러워. 상식적으로다가 아, 상식. 예. 이 고도의 상식입니다. 이건 평소 상식이 아니라. 그리고 전립선 네. 더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재미있는 것도 하나 네. 재미없어요. 아니, 하다 보시니까 PPT는 100장 준비하셔놓고 이렇게. 네. 저희 여기 수면제죠. 원래 교수가 만약에 이렇게 네. 학생 때 PPT 100장 한다 그러면 한 시간 네. 거의 듣지도 않고 자기를 그렇죠. 않습니다. 아니 심장님 이 선생님하고 뭐 밥 먹는 사이라는데 뭐 누구신가요? 어? 누구신가요 대체? 어. 길병원에 계신 분인가요? 그러세요? 그럼 다 아시겠는데? 가명을 쓰시라니까 네네. 본명을 밝히시죠. 네, 예. 이형 사모님. 요거는 뭐냐면 네네. 이게 전립선 비대증 발병률. 발병률. 뭐 나이 든 사람 많고 그러지 그렇죠.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거의 그죠? 이제 50대, 70대. 예, 그냥 60대. 쉽게 생각하면 50대 50%, 예. 60대 60%, 80대 80%. 네, 그러니까 남자가 10명, 80대 남자 10명을 조사해 보면 8명은 비대증이 있다는 거죠. 아니, 거의 그러니까 이 노령화 시대에 남자들은 거의 비뇨기과 환자라고 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아니 아프리카 TV는 젊은 사람들 보는데 그 젊은 사람 아버지들이 네. 대부분 비대증 갖고 있다. 그렇죠. 거죠. 근데 이제 또 30대는 그렇게 되면 30%가 30%. 있다는 거거든요. 예, 예. 30%면 적은 거 아니에요? 적은 거 아니죠. 예. 예, 꽤 높은 그 유병률. 6개월 아기는 0.6%. 혀를 찔렸습니다. 노인성 질환인 것인가? 젊은 사람도 생기니까 노인성 네, 질환이라고만 할 수 30%. 없죠. 네. 네. 근데 이제 노인인 경우 가능성이 훨씬 네네. 유병률이라고 이제 병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거죠. 네. 근데 좀 전립선 비대증에 좋은 음식 같은 건 있나요?
요즘 뭐 한참 선전하는 뭐 네, 그런 우리 또 음식은 꼭 식품인지 이제 약품인지 뭐 얘기를 그런 해야 것도 있던데. 되는 네. 거죠. 야, 뭐 여기- 준비를 하셨는데 예. 좀 크게 이거 크게 확대해 볼까요? 이거를 장면 3 누르면 장면 됩니다. 한번 누를까요? 예. 예. 그래도 뭐 네. 이게 뭐 몸에 다 좋은 거네요.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거를 야. 넣을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예. 네네. 뭐 제일 이제 사실 쉽게 저희가 얘기하는 건 콩하고 두부, 토마토. 네네. 예. 콩하고 토마토, 예, 콩류랑 토마토. 콩냥 예, 토마토. 예, 그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전립선 건강에 좋고 비대증에도 좋고 전립선 암 예방이나 뭐 암을 악화시키는 거를 막는 거에 좋다고 돼 있고요. 뭐 전립선만 얘기하실 게 아니라 우리 전반적인 우리 몸 건강에 위해서 꼭 드셔야 되는 그러니까 음식 중에 잘 하나예요. 싸는 게 굉장히 건강에 중요한 거예요. 잘 싸기 위해서 네. 토마토 먹어야 네. 돼요. 그렇죠. 네네. 아시겠지만 토마토를 예. 이렇게 살짝 익혀 먹는 게 네. 구워서 먹는 게 좀 더 좋다고 돼 이제 있죠. 요즘 이제 네네. 질문 많은 게 요즘 많이 선전하는 네. 그 뭐 콸콸콸콸 나온다고 하는 네, 예. 그 소모자 들어가는 네, 소- 식품들은 예, 괜찮아요. 맞아요. 소- 뭐 땡땡 그런 거 예, 있죠. 이런 거요. 땡땡 뭐부터 네. 해가지고 그게 이제 생약 성분인데요. 신향성. 네. 우리나라 분들이 생약 성분 참 좋아하지 않습니까? 네. 네네. 예. 그 좋아하죠. 예. 예. 그까지 맞아. 뭐 효과는 예. 잘 모르겠고 그냥 좋은 건데요. 네. 또 이 효과는- 괜히 사놓고 효과는 있다. 예. 뭐 예. 안 좋게 얘기하면 예. 또 뭐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자꾸 사시려고 하는데 예예. 처방에서 받는 약이 훨씬 효과가 셉니다. 네. 근데 이제 소땡땡은 뭐 인터넷이나 전화로 사기가 쉬우니까 우리가 접근성이 쉬운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안 먹는 것보단 나으신데 네. 진정코 전립선 건강을 생각하고 전립선 이쪽이 불편하시면 그거에 돈을 더 쓰시기보다는 전문의하고 상의해서 약을 처방받는 게 훨씬 효과는 좋습니다. 그러니까. 값도 덜들, 그렇죠. 돈도 덜 들죠. 그렇죠. 네. 보험이 되니까 약들은. 사기 쉬우니까 사기도 잘 걸리겠네. 아이 추워. 광고- 아이 심장님이 10여 년 전에 저한테 식당에서 뭐또 먹었다 그러시는데 길병원에 근무하셨었나요? 오셨었나요? 네. 하여간 반갑습니다. 예. 네. 아유 뭔데 식당에서 사도 겨우 바깥에서 안 먹고. 제가 좀 짜게 놀아준 거예요. 죄송합니다. 네네. 아니 근데 지금 벌써 시간이 7시 20분입니까? 예. 10분 남은 건가요? 빨리 10분 만에 빨리 할 거 다 하세요 지금. 네네. 아유 예. 지금 저희 100장 얘기하는 거 남았는데. 좋아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제 전립선에서 지금 한 발짝도 못 나갔어. 네. 오늘요. 그러면 이제 전립선에서 네. 이제 전립선은 진짜 중요한 걸 다 빼먹었네요. 그러니까 이 수술적 치료 이런 거는 사실은 수술 말고 그 넘어갔고요. 생활 속에서 꺼내는. 제가 진짜 중요시 여기는 건요. 네네. 수술 치료, 약물 치료보다 네네. 이 생활 습관 교정. 생활 습관 교정. 야. 사실은 요즘 뭐 당뇨, 고혈압도 결국은 약물 치료 전에 네. 생활 습관 교정, 네. 행동 치료 이런 걸 우리가 네. 중요시 여기는데 아까도 말했듯이 강한 자극을 주는 차나 커피 이런 카페인을 줄이는 게 중요하고 차도 그죠. 카페인이 홍차 많죠. 엄청 많죠. 네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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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걸 아까 말씀대로 5시 이후인가요? 아니면 오후? 가급적 이제 커피 매니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저는 오전에만 먹으라고 하는데 네네. 100번 양보해서 2시 이후에는 먹지 말라고 네. 드시지 말라고 이제 제가 그런데 좀 커피 좀 그 2시 이후에 2시 이전까지 막 열나게 마셔야 돼요. 오후 마실 거 다 마셔 그냥. 그죠? 네. 근데 이제 커피가 아까도 말했지만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기 때문에 커피를 먹으면 일시적으로 소변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방광이 자극이 돼서 소변을 굉장히 자주 보게 되는 거고요. 이제 커피 먹고 물이 쫙 몸에서 빠지면 이제 목이 마르는 거죠. 그러면 또 물을 이제 밤에 맞아. 많이 먹어버리면 그게 또 또 밤에 나오는 야간요 거고. 또 이 야간요가 계속 그냥 뭐 사이클이 그죠? 네. 안 좋게 돌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야간요를 줄이는 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저녁 7시 저녁 식사를 싱겁게 먹고 저녁 7시 이후에는 수분 섭취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거예요. 물은 아침이랑 낮에 많이 드시고. 네네. 그게 굉장히 이것도 중요해요. 중요한 팁이네요. 예, 요것만 줄여도 저한테 이제 예를 들어 자다가 4-5번 깨서 와요 이런 분 많거든요. 네네. 요것만 노력을 해도 한두 번으로 줄일 수가 있는 거죠. 네네. 약을 안 쓰고 치료가 되면 제일 좋죠. 사실 이걸 커피는 잘 2시 이후에는 안 먹는다. 가급적 예. 물은 7시 지난 다음에는 제대로 안 먹고 줄이고. 가급적 짜지 않게 저녁 식사를 7시 이후에 그럼 물 대신에 수박은 괜찮나요? 안 되죠. 수박은 뭐 거의 90% 이상이 다 물이지 않습니까? 아, 네. 수박, 막걸리, 맥주는
쥐약이죠. 아, 지하니까. 네, 네, 근데 알겠습니다. 이제 밤에 나는 음. 깨는 게 전혀 불편하지 않고 물을 먹어도 야간요가 없다. 그런 음. 분들은 뭐 먹으세요. 생활습관 교정할 필요가 없죠. 네. 근데 밤에 깨는 것 때문에 내가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너무 불편한데 그러고 나서 자다가 깨서 물 먹고 깬 기념으로도 물 먹고 목이 탄다고 물 먹고 밤에 그러면서 밤에 소변이 덜 만들어지길 바라는 거는 어불성설이다. 아, 그렇게 그러니까요. 말씀드릴 수 들어간 있겠습니다. 것만큼 나가니까요. 에너지 드링크 아주 안 좋죠. 예. 사실은 네. 에너지도 카페인 완전 폭탄이지 않습니까? 야. 몇 배 들어있죠. 예. 그래서 안 좋습니다. 우리 전범성님은 알면서 질문하는 게 경량이 좀 많아 보입니다. 네. 예. 그래서 또 이제 하여튼 배뇨에 좋은 생활습관 얘기하면 소변을 너무 참아도 문제, 덜 참아도 그렇죠. 문제. 네, 문제. 예. 그다음에 이제 감기약 아까 중요한 받을 거 때. 그죠? 네. 예, 감기약. 사실은 다 했습니다 이게. 네. 예. 아까 야. 간격은 몇 시간이라고 그랬죠? 한 두세 시간? 그 소변 배뇨 간격. 예. 그것도 이제 재밌는 얘기인데 하루에 7번까지 정상입니다. 하루 7번 네. 싸는 네. 거. 예. 8번서부터는 많이 보는 거네요. 그러면 이제 16시간 깨 있다고 생각하면은 대략 2시간에 한 번이 맞죠. 2시간에 한 번이 맞다. 2시간에서 2시간에 한 번. 요즘 자주 자는 거는 정력과 상관이 없습니까? 전혀 상관없죠. 아, 정력 상관. 저녁에 과일을 먹으면 꼭 깨던데. 예. 그렇죠. 그게 예. 과일에 수분이 다량 음. 들어있기 때문에 음. 그런 거거든요. 네. 예, 예. 그 과일 중에 수분 많이 포함된 그리고 과일. 수박. 네. 아마 바나나를 먹으면 소변이 많이 만들어지. 바나나가 수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차라리 바나나 네, 네. 드시라고 할까요? 근데 뭐 밤에는 뭐든지 네. 덜 먹는 게 좋죠. 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요로결석은 예. 맛배기로만 넘어갈까요? 하고 예. 네. 이제 전립 배뇨장애는 어차피 한 번 더 나오셔야 되겠다. 그래 오늘은 그냥 네. 저기 배뇨장애만 하고 예, 요로결석은 다음 예. 기회에 오늘 들어보고 손님 나서- 오셨는데 한번 인사 한번 하고 예. 할까요? 예, 예, 중요한 그러시죠. 손님인데 예, 예, 한 분 더 오시죠. 예. 예. 잠시 인사하고요. 네. 예. 오시죠. 들어오세요. 네. 네. 네, 우리 신경과의 예. 아, 그러시구나. 예. 대가 예. 우리 네, 과찬이시고요. 잠시 네, 인사만 카메라. 하시죠. 우리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우리 대표합니다. 나는 몸시다에 출연하셔가지고 네. 예, 우리 방송에도 반갑습니다. 나오실 겁니다. 예. 다음에 한번 예. 그 내질환으로 한번 예. 두통 내질환 예. 한번 아, 가까이 저기 계신 분도 예. 이쪽으로 좀 카메라 쪽으로 네. 조금 들어오셔야 자, 됩니다. 예.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 한번 하시죠. 이태규 신경과에는 강준구라고 합니다. 네. 아유. 다- 반갑습니다. 두 분 다 신경과 하시고요. 예. 우리 신경과 관련해서 아주 큰 질환들 많지 않습니까? 예. 그거 한번 주제로 한번 예. 다뤄보려고 예. 한번 오늘 창간에 예. 오셨습니다. 네, 우리 반갑습니다. 방송에 관심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예. 네, 자리에 예. 잠시 앉아 계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야, 오늘 저 손님도 많이 오시고 오늘 가면 갈수록 이렇게 인기가 폭발이라서 왼쪽 예. 손목 뼈가 떨어져 있다고. 야, 요거 아, 갑자기. 그거는요 어머니님. 다음에 이제 네. 이제 정형외과 네. 질환에서 네. 한번 다뤄보는 네. 거 하겠습니다. 우리 네. 여기서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네. 대답도 못 합니다. 예. 네. 전 신경외과고요. 예. 네. 저는 인턴만 했어요. 저는 비뇨학과라서 네. 예, 밑에 동네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배뇨장애를 이제 좀 매주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네네네. 좀 크게 저 하시죠. 주로 전립선 예, 정리를 비대증 하시죠. 예. 얘기를 했었고요. 네. 네네. 과민성 방광도 이게 여자분들이 사실 진짜 많이 오세요. 예. 말 그대로 방광이 예민해지는 아 거거든요. 방광의 문제. 그렇죠. 음. 아, 소변이 너무 마려운 느낌. 네. 네. 묘절박이라고 이제 그러는데 네네. 실제로 화장실 가다가 지려버리는 네, 못 참죠. 못 참고 예. 물소리만 들어도 지리고 음. 설거지하기 힘들어하는 여자분들이 그래서 많습니다. 우리도 신경이 예민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방광도 그렇게 예민한 방광을 가지고 대부분 약간은 맞아 떨어져요. 아. 여기 과민성 대장증후군 있는 분들이 과민성 방광이 있는 경우도 많고. 아 그렇군요. 예. 역시 그 이게 성격이 자세만 바뀌어도 그러시더라고요. 분들 맞아요. 계시더라고요. 야 네. 그렇군요. 예. 그게 참 예민한 사람. 음.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런 분들은 이런 분도 이제 방광을 좀 산부인과 안 갑니까? 좋아하시고. 이런 분들도 카페인 산부인과 갑니까? 절대로 안 되고요. 비뇨외과 가서. 비뇨학과 네. 저 찾아오시면 됩니다. 아예 그냥 공짜로 네. 치료. 네. 아 그건 아니고요. 네네. 저는 약보다 말로 네. 대화로 치료하는 걸 아 좋아합니다. 이게 치료제가 예, 이게 질문하세요. 약간 예, 뭐래든지. 좀 예. 가민한 걸 좀 줄여주기 위해서 그렇죠. 약도 있지만 이렇게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그런 그렇죠. 말로 그렇죠. 아, 오늘 주제가 예, 배뇨장애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오늘 이제 예, 저 오줌과 손목 관련된 예, 예, 질환입니다. 음, 네. 그러면 주제라 어떡합니까?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배뇨장애 그 과민성 방광은 남자도 있지만
여자도 많이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네. 방광이 예민한 거는 남자 여자 다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참지 이럴 말고. 때도 참지 말고 비뇨학과 찾자. 의사를 찾아보자. 왜냐하면 이 소변이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엄청 참고 와요. 치료 타이밍을 놓쳐버리고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요실금 여자분들 요실금 수술도 또 많이 하는데 이것도 참고 버티다가 하시거든요. 네. 그럴 맞아요. 필요가 없어요. 네. 기침하거나 재채기하거나 뛰거나 무거운 거 들거나 소변이 새면은 네. 일단은 약물 치료, 행동요법, 뭐 케겔 운동 이런 거 해보고 효과 없으면 수술하면은 진짜 수술도 한 15분이면 끝나거든요. 아. 근데 그거를 끙끙 앓으시는 아, 거예요. 부끄럽다고. 아, 뭔가고. 네. 네. 그게 이제 회피과 중에 네. 하나잖아요. 그렇죠. 이게 비뇨기과가. 네. 예? 네. 예. 아까 여러 개서 했는데 의사한테조차 노래는- 말하기 노출하기 꺼려하는 네. 항목들 몇 개 삼- 있잖아요. 우리 여러 개서 예. 3~4회마다 한 번씩 걸리는데 그 피해야 할 거. 제일 중요한 거는 피해야 할 거를 찾지 마시고요. 네. 해야 될 걸 하셔야 되는데 결론은 수분 섭취입니다. 네. 하루 토탈 소변량이 2리터 정도 나와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음. 나는 물을 2리터 먹어요. 2리터 먹은다고 2리터가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몸에 물 다 쓰고 필요한데 수분하고 2리터 먹는다고 치면은 나오는 소변량은 뭐 저기 체온이나 이런 거에 따라 다르겠지만 2리터가 절대 안 돼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돌이 자주 생기는 분들은 수분 섭취를 많이 해서 소변이 하루에 2리터씩 나와주게 하면 돌이 훨씬 덜 생기고 생기는 속도도 느려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럼 맥주를 많이 마실까요? 맥주는 일시적으로만 그런 아,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예, 장기적으로는 맥주도 이뇨작용이 있어서 몸에 탈수를 소변을 순간적으로 진하게 해주기 때문에 맥주는 요로결석에 좋다는 건 잘못된 상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지 말고 병원 가자. 그 이거 정말 물리지. 전신운동하면 케겔 운동, 예. 전리선과 관련된 건 케겔 운동 도움 됩니까? 이게 이제 아마 저 얘기를 들으신 거는 이 만성 전립선염 이쪽이 좀 긴장도가 높아져서 불편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자꾸 또 긴장을 풀었다, 그러니까 긴장을 시켜주는 케겔 운동을 하지 말라는 건데 저거는 뭐 맞는 얘기는 반드시 맞는 얘기는 아니고요. 아. 만성 전립선염 워낙 이게 이 우리가 스펙트럼이 넓어가지고 잘못 알고 있네요. 예. 케겔 운동 하는 거는 전반적으로 비뇨학과 이 밑에 동네한테는 무조건 좋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먼저 마무리 하셔야 되겠네요. 예. 야, 벌써 이렇게. 하여간 뭐 한 시간이 금방 갔어요. 네. 아래 동네 얘기하다 보니까. 네. 네, 저도 재밌었습니다. 네, 저도 모르는 거 많이 알게 되네요. 네, 저는 이제 윗동네에서만 놀다 보니까 네. 아래 동네 얘기를 또 들으니까 또 네. 재밌네요. 네. 예. 네. 여러분 오늘은 의욕 있게 한 100장 넘게 준비를 해오셨기 때문에 열심히 달렸는데도 이게 절반도 못하고. 절반밖에 못했습니다. 네, 만내 깔려면 멀었습니다. 예, 절반 정도. 네, 부득이 오늘은 이제 배뇨장애로 끝내고 네네. 다음에 이제 의료결석이나 다른 문제는 네. 한번 또 험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열심히 시청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심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